강력 퇴치하게 된 썰 들려드릴게요. 그동안은 그래도 며느리라 옳게라 참고 살았는데 뭐하러 그렇게 입 다물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웬만하면 맞춰드리려고 했던 건데 결국 그게 호구 잡히게 된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저는 결혼한 지 9년 차 된 초등학생 아이 엄마이고요. 맞벌이 한 지는 3년 정도 되었네요. 이제야 살림도 피고 아이도 많이 커서 여유도 생기고 좀 사람답게 살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외벌이에 집이랑 차 대출금 갚느라 아이 옷도 비싼 거 맘껏 못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마냥 전업은 아니었던 게 저는 주식으로 수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3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 언저리로 벌면서 아이 학원비랑 한 달 소고기 값 정도는 제가 벌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양가에서 지원 한 푼 안 받고 저희 힘으로 가정 꾸렸어요. 처음에는 오피스텔에서 신혼 시작하다가 그 다음은 17평 빌라, 그 다음은 23평 아파트, 그리고 지금의 34평 아파트로 차근차근 늘려간 거예요. 자가용도 처음엔 없었어요. 남편은 통근버스 타고 다녔고 저희끼리는 대중교통 이용해서 돌아다녔어요. 아이 어린이집 들어가면서부터 차 샀습니다. 남편 벌이가 500만 원 전후였는데 솔직히 검소하게 살아가면 절대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모으고 모아서 지금의 집을 장만하게 된 거죠. 쓸데없는데 돈 안 쓰다 보니 저희는 옷도 한 번 사면 몇 년씩 입고 그렇습니다. 아들 옷도 물려받은 깨끗한 옷들 많이 입혔고 2월 상품 많이 사줬어요. 남자애라 새 옷 사줘도 한 번 밖에 나가면 여기저기 구멍 뚫려오는데 비싼 옷 사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저희 부부의 씀씀이를 누구보다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는데요. 저희만 보면 그러셨어요. 돈 벌어다가 뭐하니? 매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입고 다닐 거야? 메이커 좀 입고 다녀. 이름도 없는 보세에서 신발 사고 외투 사고. 이게 뭐니? 어머님, 요즘은 보세라도 얼마나 질이 좋은데요. 그리고 깔끔하게만 입고 다니면 되죠. 쓸 땐 좀 쓰고 그래야지. 한심스러워서 원. 하시며 저희 옷차림이나 돈 씀씀이에 간섭을 하곤 하셨는데 솔직히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돈 아껴서 왜 용돈을 적게 주냐 이거였어요. 겉보기에 딱히 돈을 쓰는 것 같지가 않으니 저희가 많이 모아두었다고 생각하셨어요. 맨날 저희 통장에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고 그러셨거든요. 저희 남편은 절대로 저희 자금 사정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쓸데없는데 돈 쓰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돈도 많이 날리셨대요. 도박이나 큰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참 주머니에 구멍 달린 것처럼 뭘 어디다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답니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가 생활비로 300만 원을 주시면 보통 세금이랑 식비 그리고 아들, 딸 교육비가 우선순위잖아요. 시어머님은 그런 것 없이 그냥 돈 들어오면 바로바로 써버리셨답니다. 소파가 마음에 안 든다며 가격 비교도 않고 그냥 처음 들어간 가구 상가에서 아무거나 바로 사버리고 아는 사람한테 돼지고기 20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사질 않나. 그렇게 해서 산 돼지고기 저장할 냉장고가 없다는 이유로 김치 냉장고를 한 대 더 들이시고 그러셨대요. 그렇게 홀라당 돈을 쓰고는 남편이랑 신우 학원비 낼 돈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또 달라고 하고 그렇게 부부싸움이 잦았다네요. 또 싸우기 싫은 어머님은 이제 학원 원장한테 찾아가서 학원비를 다음 달에 내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그러시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은 친구들한테 너무 창피한 모습을 많이 보았답니다. 어머님은 그 흔한 명품 가방도 하나 없지만 그렇게 즉흥적으로 돈을 써버리는 분이셨고 아버님은 참다 못해 어머님께 진짜 최소한의 돈만 주고 당신께서 가게까지 꾸리셨다네요. 저희 남편이랑 신우 학원비도 아버님이 직접 넣고 집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아버님이 일하시다 틈틈이 시간 내서 사고 그러셨대요. 어머님은 그냥 경제관념이 좀 없으신 분 같아요. 남편은 그런 본인 어머니에게 학이 떼이고 떼어서 그런지 대학 입학하자마자 가계부를 썼대요.
본인이 알바해서 번 돈을 아주 체계적으로 모으고 소비했다고 하네요. 세상에 어느 20살 남학생이 가계부를 쓰겠어요? 남편은 그 정도로 본인 어머니를 금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도 딱 해야 할 만큼의 도리만 하고 목돈을 드린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돈 얼마나 모았는지 궁금해 하셔도 제 남편은 절대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아들 잘 살라고 보태주려 하기는커녕 시시때때로 눈독만 들이시거든요. 예전에는 어머님이 사고 싶은 거 사느라 그러셨던 것 같은데 신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신우 거 사주시느라 그렇게 돈을 다 쓰신답니다. 저희 시댁은 좀 특이한 게 시모가 아들보다 딸을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신우를 엄청 안타까워 하십니다. 아들은 지 아빠 닮아서 여우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딸은 엄마 닮아 순해서 당하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 전부터 맨날 저한테 신우 용돈 좀 주라, 신우 겨울 잠바 좀 사줘라 등등 신우한테 잘해주길 엄청 요구하셨던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면서 겸사겸사 어머님 본인 것도 사달라고 하고요. 신우가 3년 전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신우도 경제관념 없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결혼할 때쯤 미씨였던 신우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220만 원 정도 번다고 했어요. 그런데 카드값이 200만 원이 나왔답니다. 심지어 월세도 다달이 30만 원 정도 내야 하는데요. 그냥 앞날 생각 안 하고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빠인 저희 남편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매달 아우성이었고 그런 모습에 너무 질려서 몇 달 연락 끊고 산 적도 있답니다. 그래도 신우가 무슨 상담 같은 거 받고 난 이후에는 소비 체계를 좀 바꿔서 적금도 붓고 그러는 것 같긴 했어요. 그래봤자 한 달에 10에서 20만 원 정도 저축하는 게 다이긴 했지만 예전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한 신우였어요. 신우 남편은 공무원인데 알다시피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게다가 신우 남편네 집에서도 결혼하는데 딱히 보태주지 않았다고 들어서 저희 시댁에서 신우네한테 신혼집 사는데 돈을 1억 정도 보태주셨다고 들었어요. 며느리로서 기분 안 나쁘냐고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아버님이 신우한테 결혼자금 보태주지 않았더라면 시어머님이 저희 남편 닥달해서 여동생 결혼하는데 돈 내놓으라고 난리쳤을 겁니다. 저희는 저희 뜻이 있으니 양가에서 돈을 안 받았던 거고요. 신우는 처음부터 번듯한 아파트에서 신혼 살림을 차리길 원해서 집을 해달라고 많이 졸랐어요. 그게 3억 정도 되는 아파트였고 시댁에서 1억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나머지 1억 3천 정도는 대출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달이 이자만 4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요즘 같은 시기에 그 정도 이자 평범한 수준이고 신우 남편이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그게 그렇게 아까우셨나 봐요. 막무가내로 은행에 전화해서 우리 딸 돈도 별로 없는데 금리 좀 낮춰달라고 조르셨다더군요. 나중에 얘기 전해 듣고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저희 시댁 분위기를 좀 아시겠나요? 시어머니가 여간 특이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남편이 단호하게 끊어내니 망정이지. 남편까지 덩달아 효자라 시어머니랑 신우한테 물렁하게 굴었으면 전 이혼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까지 스트레스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업했을 때도 주식으로 수익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걸 시댁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제가 주식하는 걸 신우가 알게 됐고 자연스레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사는지 꼬치꼬치 캐 물으시더니 며칠 뒤에 전화하셔서는 이러셨어요. 세아가 너 세원글로벌 샀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증권사 들어가 보니 이번에 20%나 올랐더라. 너 팔았니? 아니요. 아직 안 팔고 조금 더 있어 보려고요. 전망이 좋아서 장기 투자하려는 종목이었어요. 예, 빨리 팔아. 나중에 내려가면 어쩌려고?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잔말 말고 팔아. 지금 팔면 수익이 한 30만 원 정도는 되니? 그럼 거기서 반 떼서 나 좀 주라. 내가 급히 쓸 때가 있어서 그래. 어머님, 자꾸 제 주식 가지고 이러시면 빨리 팔래도 너 그러다가 내려가면 땅 치고 후회한다. 빨리 팔아. 응?
하시며 엄청 조르시더라고요. 물론 어머님 말을 듣진 않았지만 그렇게 밤낮으로 제 주식 가지고 그러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다가는 저 주식 계좌에서 돈 다 뺐고 이제 아예 손 털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머님은 저희 주머니 사정에 너무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렇게 시댁에다가는 비밀로 하고 저는 주식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수익권이었고 국제 정세가 많이 휘청하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제가 고른 종목은 거의 10에서 2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남편도 제 능력을 인정해줬고 둘이 많이 고민하다가 아파트 대출금도 거의 다 갚았겠다. 저도 일 시작해서 다달이 월급 들어오니 주식에 목돈을 넣어서 굴려보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처음엔 1,000만 원으로 시작했던 제 주식은 언 3년 만에 거의 5천만 원의 수익을 냈어요. 물론 중간에 시드를 계속해서 추가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익을 본 거고요. 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댁에다가는 절대 말 안 했죠. 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5천만 원의 여유 현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시어머니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 정도 떼달라 난리 치실 게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돈 떼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신호 주겠죠. 그래서 그 돈 고스란히 자유적금에 넣어뒀습니다. 결혼하고 맨날 대출 갚느라 저희 집 사정은 마이너스였는데 드디어 플러스가 되기 시작한 기점이 바로 그 주식으로 불린 5천만 원 덕분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금수저, 은수저들 조금도 부럽지 않을 만큼 저희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5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닌 고작 5천만 원이지만 저희한테는 너무나도 의미 깊은 돈이었어요. 핸드폰 모바일로도 저축한 내 돈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저희는 종이 통장을 닳도록 바라보며 뿌듯해했죠. 그 통장은 저희 침실 협탁 안쪽에 넣어두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볼 일이 있어 저희 집 근처로 오셨다가 하루 묵고 가신다며 집에 오셨어요. 어머님이 돈 관련해서 실언을 많이 하시긴 했지만 그거랑 관계없이 뭐 어머님이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 게 아니니까 깍듯이 모셨습니다. 저희 침실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걸 제 남편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아들 방을 내드렸어요. 어머님은 거기서 벌써 기분이 안